그래서 한 번도 때리지 않은 석유시설, 가스시설 때문에 중국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란에서 수입하는 게 중국의 수입 석유의 4분의 3이에요. 이란에서. 왜냐하면 이란은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네, 엄청난 중국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처럼 어려운 시기에 산유국을 박살내는. 네,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도 수출국이잖아요. 석유값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야. 근데 이란을 때리면서 석유가 관세 플러스 석유가까지 올라가면 이거 골 때리는 거야, 중국이. 중국 경제를 마비시킨다. 네, 중국도 잡겠다는 포석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현재 미국은 나는 몰라 그랬지만 사실 미국은 뒤에 있는 거야. 언제나 미국은 뒤에 있어. 나는 몰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스라엘 한 거지만. 왜냐면 결국 가스나 석유를 때린 거는 중국을 잡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걔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때리지 않는 석유에서 가스를 이스라엘에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 때린 이유는 중국을 잡고자 하는 얘기거든. 근데 또 그 뒤에 중국 뛴다 누가 있어? 석유를 쓰는 나라. 또 북한이 있어. 석유의 공급을 북한이 받잖아, 중국에. 그냥 북한은 이래저래 또 힘들어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라인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중국을 분열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위안화를 불질러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안화, 중국 돈을. 위안화.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달러를 쓰게 만들려고. 중국의 화폐가. 위안화를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싸움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거든. 그게 뭐냐? 자기네가 기축동화를 하려는 데 시작이 된 거거든. 몇 년 전부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미중 간의 전쟁은. 그러려면 이 전쟁의 마지막은 기축동화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중국의 이득. 둘 중에 하나는 승패가 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야. 누가 하나 박살이 나도 박살이 나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거린 거는 결국은 위안화를 불질러 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서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대단히 힘든 싸움이, 세계 전쟁보다 더 힘든 싸움인 거야,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관세 전쟁이 이게 아닌 거야. 그 국가의 존립에 관한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고 그러지. 돈 푸는 일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돈이라도 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식물 정부가 되는 거야. 봐봐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통령 되지 며칠 됐죠? 뭐 특별한 거 있어. 네. 돈 푼다는 얘기나 살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왜냐면 세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계가 관심도 없어. 세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되면 뭐 기획적을 잡고 누구를 잡고 TFT 뭐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별 소리가 들리는 게 없어. 네. 이상하게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내가 공허한 상태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재명지가 정권을 잡았다가 그러지만, 네. 돈 뭐 얼마 준다, 뭐 얼마 준다는 얘기가 살살 흘러나오고 있는 거지만 그거밖에 할 게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 희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죠? 네. 지금 엄청난 태풍,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에서 조용한 상태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면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잖아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그게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니지만, 내수를 살린다고 살리는 게 아니지만 돈을 풀었어요. 어떻든 집값이 올랐어. 근데 이번에도 내수를 살린다고 살렸는데 집값이 올라가느냐? 그게 힘들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나라는 내수를 살린다는 얘기는 소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기업이 살아나야 돼요. 소비가 그냥 살지 않아. 이 돈 푼다고 소비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기업이 살아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일자리가 없으면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어. 돈을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돈을 얼마든지 풀어도 소비는 살아날 수 없는 거야. 일자리가 생겨야 소비가 살아나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절대 진리인 거야. 근데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마약인 거야. 내 짧은 지식인지 모르지만 맞죠? 그래서 기업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 정서란 말이야, 우리 좌파는. 이래서는 항상 집값이 오르는 거는 돈을 풀어서 집값을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문재인 소비를, 그렇지. 소비를 살려가려면 기업한테 잘해서 소비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금 많이 붙여. 그렇지. 돈을 풀어서 집값을 올려서 거기서 세금 뽑아. 세금 뽑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국가 세금으로 쓰려고. 예, 경제가 선순환이 되질 않는 거야.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됐지. 우리 악순환이 독이 되는 거지. 그 이번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또 닮았어. 돈을 푼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또 옛날 정부처럼 집값이라도 올라가느냐?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역으로 곤두박질하게 돼. 예? 옛날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처럼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밑으로 곤두박질하게 돼. 이거는 심각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요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야. 네?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야. 정말로 위험한 거 더 무서워. 다시 IMF 아이보다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섭게 온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태풍 전이할 거야. 불안하고 고요. IMF보다 더 무섭게 온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모르지도 않을 거야. 걔들은 알았던 거보다 일단은 당장은 어떻게 당장 인기 위주야.